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기본 공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 강의 듣고 또 저한테 질문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마케팅 기본 공식을 제가 먼저 다룬 이유는 어, 제가 여러분들과 실시간 검색, 온라인 마케팅 성공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를 할 때 제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게 됐었고, 이번에는 이 기준을 그대로 이렇게 못 지키니까 이렇게 변칙을 사용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해물탕을 맛있게 끓이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물론 꽃게도 뭐 사야 되는지, 생선도 뭐 사야 되는지, 새우도 뭐 사야 되는지 있잖아요. 뭐 꽃게는 연평도의 꽃게인지, 뭐 냉동 꽃게인지, 새우는 뭐 무슨 타이거 새우인지, 뭐 이런 거 되게 각각이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해물탕이라는 이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선, 멍게, 꽃게, 조각 이들의 어떤 조화가 중요하지 이 각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물탕을 끓이실 때, 또 끓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또 적정량의 MSG도 넣고 뭐 고춧가루도 넣고, 그리고 어떤 그 생선 혹은 어떤 재료부터 먼저 넣고 끓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넣는지 나름의 순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서 맛있는 해물탕이 만들어지는데요. 즉 해물탕을 끓이기 위해서는 재료, 그리고 재료의 질, 끓이는 시간, 그리고 재료와 양념 간의 조화, 이것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을 때는 좋은 재료를 쓰시는 거고, 돈이 없으면은 좋지 않은 재료로 이렇게 하게 되고, 뭐 이렇게. 그리고 끓이는 시간은 또 시간이 충분할 때는 또 순서대로 또 많이 끓이고, 또 급할 때는 짧게 끓이고, 어떨 때는 MS를 넣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MS를 안 넣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화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처음 시작한다 이러면요, 블로그 블로그 방문자 어떻게 늘리지, 블로그 제목 뭐 할까요, 블로그 글을 어떻게 쓸까요, 혹은 이제 페이스북이 대세니까 페이스북 어떻게 좋아요를 늘릴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뭐 지식인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뜨고 있는 뭐 인스타그램, 밴드, 이 각각에 되게 관심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뭐 너 블로그 마케팅 잘해? 이러면은 너 몇 명이야? 너 해서 매출, 너 온라인 마케팅 잘해? 너 블로그 몇 명이야? 이게 공식처럼 됩니다. 너 페이스북 좋아요 몇 개야? 이게 내 마케팅의 전체를 판단하게끔 오해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블로그, 카페, 지식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 각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지식인, 인스타그램 뭐 등등을요, 이 조화롭게 운영을 하셔야, 그리고 필요 없는 건 빼고 또 필요한 건 넣고, 이렇게 해야 해물탕이 맛있게 되듯 여러분의 온라인 마케팅이 효과적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뭐 밴드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채널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의 인원과 여러분들의 예산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글을 써요. 혹은 페이스북에 카드 뉴스를 만들어요. 근데 하루에 만드는데 글 쓰는 데는 3시간 걸리고 카드 뉴스 만드는 데는 4시간 걸리고, 그럼 일은 언제 하고 돈은 언제 버나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의 선택과, 그리고 그 채널을 선택했을 때 거기 어떤 컨텐츠를 넣을지, 컨텐츠의 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페이스북에 글을 쓸지, 블로그에 글을 쓸지, 혹은 어떻게 여러 가지 영역에 노출시킬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즉 해물탕은 각 재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해물탕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마케팅도 블로그 방문자가 몇 명이냐, 뭐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몇 개냐, 뭐 카카오톡에 친구가 몇 개냐, 이거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걸로 조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다 이게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먼저 하면서 제가 좀 앞에서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필요한 전략에 맞게 필요한 채널에만 필요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에서도 제가 다양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지만, 인스타그램 지금 이슈라고 해서 내가 지금 꼭 해야 되나? 혹은 밴드 다들 하고 있는데 나도 밴드 지금 바로 해야 되나?
라는 건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꼭 필요한 것만 먼저 시작을 하고, 만약에 지금 다들 이슈라고 하고 있지만 내가 당장에 필요 없다면 안 하시는 게 맞으시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본 틀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마케팅의 어떤 정말 그런 틀들을 하기 위해서 틀을 갖춰줘야 여러분이 마케팅을 하기가 쉬우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양한 마케팅 성공 사례들도 이 마케팅의 틀 안에서 어떻게 조화 있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마케팅 채널의 종류, 뭐 플랫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저는 마케팅 채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채널의 종류는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객이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올 때 검색창에 www.ocworld.kr 이렇게 치고 고객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근데 마케팅의 어떤 목적을 보자면 고객이 내 홈페이지에 와야 되잖아요. 나한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객이 바로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고객은 내 홈페이지에 직접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마케팅 채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내 홈페이지에 오거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내 카카오톡에 문의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혹은 내 페이스북에 내가 남긴 글을 통해서 고객이 나에게 물건을 사거나 문의를 준다거나, 카카오 스토리도 마찬가지고요,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이 내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오는 것은 현재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무언가 통해서 옵니다. 무언가 통해서 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네이버와 그리고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뭐 카카오톡 등등을 통하는 SNS, 뭐 소셜 미디어라고 부르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내 홈페이지에 올 때는 이런 다양한 마케팅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실은 제가 이 바닥에 이 발을 담근 지 2008년부터 발을 담궜었는데요. 2013년 이전에 마케팅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한다면요. 사실 네이버밖에 없습니다. 네이버를 막 이게 속된 말로 돈지랄로 돈을 처발라서 노출을 시키면요.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는 뭐 어뷰징도 뭐 허접했고, 그리고 막 지식이 막 아이디 사가지고 막 작업하고 블로그에 막 이상한 태그 놓고 프로그램 돌리면 상해 노출되고, 이렇게 해서 2014년 이전의 마케팅은 거의 네이버가 위주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좀 틀려집니다. 채널들이 엄청 많아요. 물론 그 시작은 뭐 트위터, 뭐 이런 거부터였겠죠.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제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인스타그램, 뭐 최근에는 뭐 스냅챗, 하여튼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2013년 이후에 그런 마케팅 채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해물탕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좋지만 저 같은 마케팅만 전공으로 하는 사람인데 또 저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이 네이버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카카오 스토리도 하고 카카오톡도 하고 밴드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이 어디서 합니까? 이 블로그도 해야 되고, 네이버도 또 블로그, 카페, 지식인, 또 뭐 동영상 엄청 많잖아요.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한테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를 조합을 해서 노출시키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채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의 특징. 좀 재미없더라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재밌게 들어주세요. 자, 채널의 특징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을 나누셔야 됩니다.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을 나누셔야 되고요.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처음 하시는 분, 저 같은 이제 제가 3년 전에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오씨 아줌마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를 때, 즉 저는 기존 고객이 아무도 없는 거죠. 저는 신규 고객을 빨리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3년 차가 되니까 제가 라이브 스트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제 페이스북에서 혹은 뭐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에게 어떤 일종의 기존 고객들 혹은 팬들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창업을 처음 했을 때, 즉 기존 고객이 없고 난 신규 고객만 열심히 파야 될 때의 마케팅과,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씨 아줌마라는 브랜드를 알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오씨 아줌마를 노출시켜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즉 기존 고객을 위해서 마케팅을 해, 기존 고객을 위해서 마케팅하는 것과 마케팅 시스템이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고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신규 고객에서 기존 고객으로 이제 마케팅에 그런 집중도를 높여야겠죠. 물론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몇 가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인테리어, 살면서 인테리어를 몇 번 할까요? 저도 이사 와서 인테리어를 하고, 또 이사를 가지 않은 이상 인테리어 거의 할 일이 없겠죠. 가족 사진. 가족 사진 매년 찍는 거 아니잖아요? 찍고 몇 년 후에 찍잖아요. 그리고 또, 전당포. 전당포 자꾸 빌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존 고객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신규 고객에만 먼저 집중을 하시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 혹은 지속적으로 고객이 구매할 경우,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경우 초기에는 신규 고객에게 집중을 하셔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존 고객에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신규 고객 뭐가 있을까요? 신규 고객에는요, 신규 고객을 꼬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신규 고객은 가장 효과 좋은 게 무조건 검색입니다. 검색.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네이버를 제외해서 다음 구글에서 검색한 적 있으신가요?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십니다. 즉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검색은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그리고 컨텐츠라고 제가 저기 옆에 적어놨잖아요. 1번. 이 컨텐츠는 뭐냐면은 UGC 영역입니다. 즉 사용자가 컨텐츠 생산하는, 예를 들면은 블로그, 카페, 지식인, 뭐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컨텐츠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신규 고객을 꼬셔야 된다라고 하시면요, 꼭 네이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생산을 하는 거, 이게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검색인데요. 검색의 검색 광고인데요. 이거 필요에 의해서 꼭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SNS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규 고객이, 제가 정리를 하면은 홈페이지에 오게끔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건요, 네이버의 컨텐츠 영역에 컨텐츠를 생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블로그, 카페, 지식인이 여기 되겠고요. 필요에 의해서 검색 광고, 뭐 네이버의 파워 링크 혹은 파워 컨텐츠 등이 여기 적절하겠고요. 또 SNS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톡 등에 하는 이런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혹은 중요한 거 있을 때 고객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 사례를 보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컨텐츠라고 하면요, 뭐 네이버에서는요, 블로그, 카페, 지식인, 웹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등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는 거는 또 이 중에 오시는 분들 중에 B2B보다는 또 B2C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B2C라고 한다면요, 네이버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노출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츠 생산하는 거 말고 광고가 있는데요. 자, 광고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코멘트를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네이버 광고입니다. 그러면은 뭐 한번 쳐볼까요? 뭐 이런 거 쳐볼까요? 파워 컨텐츠. 자, 요거 말고 딴 거 한번 쳐볼게요. 뭐 해볼까요? 의료실비보험. 자, 의료실비보험을 한번 쳐봤습니다.
자, 화면을 제가 한번 좀 띄워볼게요. 좀 작을 수도 있으니까. 자, 잘 보이나요? 자, 의료 실비보험을 치면은요, 광고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중에 초보자 분들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초보자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파워링크라는 건요, CPC 광고라고 부릅니다. 혹은 검색 광고라고 부르는데요. 이 광고의 특징은요, 클릭을 하면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위가 실비보험 전문 비교 전문몰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떠 있는데 아무도 얘한테 클릭을 안 해. 이러면 얘는 돈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광고주한테 돈이 빠져나가겠죠. 자, 그래서 이게 코스트 퍼 클릭이라고 클릭할 때 과금 낸다고 해서 CPC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얘는 1위, 2위, 3위, 4위, 5위 이 순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예, 당연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애가 10위라고 한다면요. 10위가 100원이라고 한다면요. 100원, 110원, 120원, 130원, 140원, 150원, 160원, 170원, 180원, 190원이에요. 그럼 1위가 지금 190원에 클릭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릭당 비용을 높게 내면은 돈이 이제 빨리 그 클릭당 가격이 높으면 순위가 높아진다는 거죠. 당연히 클릭했을 때 돈은 더 많이 빠져나가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190원인데 2등 애가 180원짜리 애가 나 190원보다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200원을 넣게 되면요. 순위가 1위, 2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또 190원 애가 열받아 난 210원을 넣고 1위로 갈래. 그럼 순위가 또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순위는 클릭할 때 돈을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파워링크가 여기 비즈 사이트까지 총 15개가 노출이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뭐 3개만 노출이 될 때도 있고 5개만 노출이 될 때도 있고 10개만 노출이 될 때도 있고 15개가 노출이 되는데 중요한 건 1위부터 10위는 파워 컨텐츠 1위부터 10위는 파워 링크 그리고 11위부터 15위는 비즈 사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당연히 1위가 클릭이 많이 나오고 좋겠죠.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PC에서 마케팅을 한다면은 돈이 많을 때는 1위나 혹은 2위에 갔다가 돈이 없을 때는 9위나 10위에 이렇게 내려와요. 그쵸?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돈이 많으면 다시 뭐 3위, 4위 하다가 돈 더 많으면 다시 1위 갔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전략에 따라서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있어요. 검색 광고는 당연히 클릭할 때마다 비용이 축정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리고 제 강의 먼저 하고 한 섹션 지나가면 또 질문 남겨주신 거는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질문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제가 이게 네이버 모바일인데요. 의료실비 보험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파워링크 일단 차이를 느끼셨나요? 일단은 PC에서는요. 뭐가 제일 먼저 뜨죠? 그렇죠. 파워링크 10개가 최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요. 파워 컨텐츠는 일단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비즈 사이트가 나오죠. 그러면 광고가 15개가 주르륵 나오는 거잖아요. 최상단에 광고가 15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모바일은요. 의료 실비보험을 쳤을 때 광고가 어디 뜨죠? 이 밑에 뜹니다. 자,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광고 상품 자체가 밑에 뜨면 뜰수록 클릭의 그런 어떤 광고 효과들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밑에 클릭하는 경우가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최상단이 제일 좋죠. 자, 또 하나. 아까 PC에서는 돈이 많을 때는 1위, 2위 가다가 뭐 돈 적당히 있을 때는 5위, 6위 가다가 돈이 없을 때는 9위, 10위 가다가 진짜 돈이 없을 때는 13위, 14위 갔다가 돈 많으면 다시 5위, 6위 갔다 이렇게 유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전략에서 움직일 수 있지만
이 파워링크의 모바일의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요, 3위밖에 없어요. 1, 2, 3위 끝입니다. 1, 2, 3위 끝이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할 공간이 없어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광고의 효율이 파워링크, 특히 모바일이 훨씬 더 안 좋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PC의 1위보다 모바일의 1위가 훨씬 비싸겠죠. 왜냐하면은 모바일은 3개밖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들이 입찰을 많이 넣을 거고, PC는 1위부터 15위 사이에 왔다 갔다 해도 최상위에 노출이 되니까 여기는 비교적 입찰가를 알아 조정하겠지만 여기는 일단은 많이 넣어서 3위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바일의 그 파워 링크의 효율은 떨어집니다. 왜냐면 엄청 비싸거든요. 엄청 비싸기 때문에 효율은 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요. 요즘에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파워 컨텐츠. 자, 물론 이 모든 키워드가 그렇진 않지만, 자, 보시면요. PC에서는 파워 컨텐츠가 그냥 단순히 순위로 보면은 10위까지는 파워 링크고요. 11위, 12위, 13위가 이제 파워 링크가 되는 거죠. 자, 모바일은 어떨까요? 모바일은요. 바로 보험 가이드라는 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파워 컨텐츠가 나옵니다. 자, 이거 블로그 광고거든요. 자, 한번 클릭을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블로그가 나옵니다.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여러분들 블로그를 이곳에 광고할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광고할 수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 블로그는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자, PC 한번 볼까요? PC? PC는요. 블로그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PC는요. 무료 실비보험 쳤을 때 블로그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블로그 아무리 1등을 올려도 통합 검색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요. 블로그 한번 찾아요. 블로그를 찾아보면은 3개입니다. 3개. 3개. 근데 사실 따지면은 마지막 거는 그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1위 위가 블로그인데요. 이 통합웹이라는 것은 블로그, 카페, 지식의 웹문서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UGC 영역, 이 블로그 영역이 이런 메인 키워드는 내 블로그가 노출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파워 컨텐츠는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검색을 검색을 했던 건데요. 예를 들면 강남 산부인과 검색을 하잖아요. 자, 얼마나 이 광고들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파워링크는 파워 컨텐츠는 3개밖에 없어요. 3개. 여기 더보기가 없잖아요. 더보기가 없다라는 건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셋밖에 없어요. 그럼 얘 있잖아요. 얘 70원에 지금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70원에. 와우. 70원에 여러분들 검색 광고 이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요. 근데 파워 컨텐츠는 지금 얘 70원에 광고하고 있거든요. 모바일에서 한번 볼까요? 강남 산부인과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자, 파워 링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죠. 자, 플레이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워 컨텐츠가 나오는데요. 얘 70원이에요. 70원. 얘 70원. 자, 아까 전에 말씀한 거 기억이 나나요? 이 파워링크 있죠. 파워링크. PC의 1, 2, 3, 4, 5위보다 몇 배 더 비싼, 몇 배. 몇 배는 좀 뻥이고, 하여튼 조금 더 비싸요. 조금 더 비싸지만, 그런데 조금 하단에 있는 파워 컨텐츠는 70원에 할 수가 있어요. 70원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파워 컨텐츠가 그렇진 않지만, 제가 지금 파워 컨텐츠를 8군데 정도 세팅을 해보니까, 최소한 50% 이상은 저렴해요. 평균적으로.
검색 광고보다 돈을 적게 쓰면서 더 좋은 위치에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의료 실비보험 말씀을 드렸고요. 겨울방학 영어 캠프 이런 경우도요. 보시면은 파워 컨텐츠가 파워 링크보다 훨씬 더 상단에 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번 방송에도 그렇고요. 파워 컨텐츠를 제가 계속 얘기한 이유는요. 사람들이 잘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 한번 그 검색의 광고 부분을 한번 열렬히 열렬히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게 하나가 있으십니다. 파워 컨텐츠 같은 경우는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파워 컨텐츠 같은 경우는 그 광고를 집행하면서 광고 대행사가 가져간 피가 없어요. 예를 들면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키워드 광고를 100만원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도 100만원, 그리고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도 해도 100만원인데 광고 대행사가 여러분한테 돈을 더 안 받잖아요. 그런데도 100만원 해주는 건 네이버한테 돈을 받거든요.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약 15%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광고 대행사를 통해 집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100만원을 썼지만 여러분이 쓴 광고비 100만원 중에 15만원 정도는 광고 대행사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가 여러분들의 요청도 들어주고 문구도 수정해주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돈 많이 쓰는 광고주를 당연히 좋아하겠죠. 근데 이 파워 컨텐츠,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그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광고 피가 없습니다. 이 광고 대행사가 여러분들의 파워 컨텐츠를 대행해줘도 돈을 안 받아요. 돈을 못 받아요. 돈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컨텐츠 제작 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얼마에 할 수 있는 광고라고 심지어 속이는 이런 업체들도 종종 존재합니다. 그래서 파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에 한번 동영상을 만들 건데요. 한번 그거 보시면서 직접 따라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파워 컨텐츠에 빠져 있거든요. 파워 컨텐츠 되게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꼭 추천합니다. 파워 컨텐츠. 자, 이제 SNS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확대를 해볼까요? 예, 요게 듀오 웨딩 페어예요. 이 카카오 스토리에 나오는 광고인데요. 왜 듀오 웨딩 페어가 제 카카오 스토리에 떴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81년생이거든요. 나이가 36이죠. 서리가 16인데 제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제 나이가 바로 결혼 정년기가 꽉 찬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듀오 웨딩 페어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뜨는 겁니다. 뜨는 건데요. 이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 광고의 핵심은요, 검색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맞는 광고가 노출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 비키니 같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남자한테 절대 노출이 안 되겠죠. 페이스북 광고에서는. 왜냐하면 여자의 20대, 30대인 사람한테만 이 광고가 노출이 되게끔 세팅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 세팅하고 이런 내용은 다음에 한번 다시 다루겠지만 SNS 광고는 여러분들 눈에 띄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블로그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아까 전에 뭘 말드렸냐면요, 겨울방학 영어 캠프인데 제가 MBC 연합 캠프라는 곳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름방학 영어 캠프를 쳤을 때 항상 여기 있어. 순위는 약간 바뀌겠지만 항상 상단에 있어 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강남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요, 순위가 바뀌겠지만 항상 이곳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고객이 찾았을 때 또 보이니까. 그런데요, 페이스북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혹은 카카오 스토리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해야 됩니다. 특별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오씨 아줌마 쳤을 때, 혹은 블로그 마케팅 교육 쳤을 때 네이버에서 제가 나오면 그 관련 있는 사람이 저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페이스북에서 블로그 마케팅 교육 오씨 아줌마 이러면요, 페이스북에서 안 봅니다.
카카오 스토리도 마찬가지고요. 대학교, 대학생 취업을 위한 마케팅 교육 단돈 3만 원. 단 선착순 10명에게만. 예를 들면 이런 좀 자극적인 광고도 있잖아요. 제가 본 것 중에 이런 거 기억에 납니다. 때는 바야흐로 설날, 구정 2주 전이었습니다. 이런 페이스북 광고가 떴습니다. 제가 결혼 안 했다라고 그 타겟팅을 했나 보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한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광고인데요. 너 구정에 가면 부모님 잔소리 듣게 되잖아. 너 우리 결혼정보업체에서 여자 만나서 부모님께 잔소리 듣지 마. 뭐 이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자분한테는 바뀌어서 나오겠죠. 아직도 노처녀라고 하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면 우리 업체를 통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구정 때 같이 내려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타겟팅 할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단순히 결혼정보업체, 오씨 웨딩 이렇게 치면요. 아무도 광고를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SNS 광고의 핵심은 눈에 띄어야 됩니다. 눈에 띄는 광고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은 여기 검색 광고는요. 뭐라고 했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SNS 광고는 눈에 띄어야 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내가 관심이 있는 건데?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광고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앞에는 신규 고객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제 기존 고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존 고객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그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처음 할 때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사업이 시작하고 매출이 일어나고 고객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 고객이 생기는 거죠.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신규 고객은 고객의 DB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왜 중요한 거냐면요. 막 미끼를 뿌려 놓는 거죠. 이 검색에 막 미끼를 뿌려 놓으면 어떤 애가 물리느냐. 이제 이게 내 잡은 물고기가 되느냐, 뭐 집토끼가 될 거냐, 산토끼가 될 거냐. 이게 정해지는 건데요. 기존 고객은요. 약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집토끼입니다. 집토끼. 왜 집토끼냐? 나는 내 기존 고객에게 바로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즉 고객의 DB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메일, SMS, 카카오톡, 그리고 뭐 페이스북과 뭐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과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기존 고객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경우는요. 물론 검색을 해서도 들어올 수 있지만 대부분 SNS에서 내가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에서 링크를 냈다거나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SMS 전체 문자를 보냈다거나 이메일에 들어왔다거나 즉 기존 고객은 검색하지 않더라도 내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기존 고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신규 고객은요. 많이 노출시켜야 됩니다. 많이. 특히 네이버를 중심으로 많이 노출시켜야 되고요. 필요에 의해서는 카카오톡, SNS, 뭐 카카오스토리나 뭐 페이스북이나 등등의 광고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제 기존 고객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규 고객은 가지고 있지 않는 정보, 즉 고객의 D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무조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몰빵을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네이버의 검색에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나 지식인 등의 컨텐츠와 광고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추셔야 되고요. 이제 저처럼 1년, 2년 됐고 이제 제가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들이 생겼을 때는 제 기존 고객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연락할까요? 여러분은 저의 구독자입니다.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카카오톡도 될 수 있고 페이스북도 될 수 있으니까 구독자이기 때문에 제 유튜브 스트림 어떻게 오셨나요? 제가 유튜브 스트림하면 알람이 갔죠. 여러분이 절대 검색해서 안 들어왔죠.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고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객의 DB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채널 활용 시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웹을 통해서도 이렇게 볼 건데요. 자, 일단 채널 활용 시기 하기 전에 질문, 예, 부짱과 맞짱TV님, 실시간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오사마님, 오누님, 하하, 네네, 오사마, 오누님, 네, 감사합니다. 아, 저, 여담인데 초등학교 초딩분들은 저를 이제 오줌님, 줄여서 오줌님, 혹은 오한님, 뭐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예. 자,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크게는 검색과 SNS 이런 채널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는 네이버, 지금 화면은요, 네이버의 그 네이버 트렌드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네이버 트렌드를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이상한 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이런 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비키니 검색하면 어떤가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좀 그래프를 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2015년 날짜를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까지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비키니는 7월 6일 날 제일 많이 조회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비키니가 아닌 비키니와 반대 속성을 가진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요, 스키복. 자, 스키복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키복은요, 여기 보시면요, 2015년 12월 28일, 즉 겨울에 스키복은 피크점을 찍고요. 비키니는 7월에 피크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트렌드를 통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네이버 트렌드거든요. 네이버 트렌드를 통해서 내 아이템은 어떨 때 많이 조회가 되는지, 어떤 곳에 많이, 어떤 시기 때 고객들이 많이 찾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뭐 시간 관계상 막 자세하게 막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요. 제 그 유튜브 채널 중에요. 어, 여기 네이버가 시키는 대로 해보자에 보면요. 여기 지금 5번이 있어요. 5번이 있는데 네이버 마케팅 광자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그 잠깐만요. 에, 여기 네이버 트렌드부터 키워드 분석하는 장면들을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보시고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꼭 보시고 어, 또 다른 내용들 같이 보셨으면 이거는 제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강의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자, 지금 제 화면은 2015년 비키니를 네이버 트렌드에서 검색한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비키니를 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비키니를 판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시기는 언제일까요?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월, 8월 이때가 피크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검색량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 4월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짱돌을 굴리시는 거죠. 7월이 성수기니까 4월, 5월, 6월, 7월 이때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되겠구나. 8월이 지나가면 검색량이 툭 떨어지니까 이때는 떨이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그런 기본적인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성수기를 두고 앞쪽에 있을 때 성수기를 잡죠. 예를 들면 성수기가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러면 4월, 5월, 6월 같은 경우는요. 카페와 블로그와 지식인, 즉 네이버의 UGC 영역,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블로그, 카페, 지식인의 글을 쓰셔야 노출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요. 블로그, 카페, 지식인의 특징이 뭔가요? 내가 원하는 순위의 노출을 바로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이버의 수많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노출 위치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조금 많이 뿌려 놓으시는 겁니다. 미리 뿌려 놓으시는 거죠. 이미 7월에 들어가면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경쟁 업체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글들이 다 밀리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성수기를 앞두고 앞쪽에 4월, 5월, 6월에 많이 뿌려 놓으셔야 됩니다. 예, 검색을 통해서 보는 컨텐츠는 성수기 전에 뿌려 놓으셔야 되고요. 성수기 때는 뭘 해야 되느냐? 네이버에서 보면요, 검색 광고, 뭐 파워링크, 파워 컨텐츠 등이 되겠고요. 그리고요,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밴드, 뭐 인스타그램 등은요, 성수기 때 하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 저한테 페이스북에서 비키니 사세요 라고 하면요, 비키니 안 사겠죠. 지금 추워 죽겠는데 무슨 비키니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뭐 보드복이라던가 스키복 이런 걸 팔게 되면요,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겠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특징이 뭔가요? 지금 바로 보는 겁니다. 얘는 그냥 지금 바로 이렇게 보는 거죠. 실시간으로 바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수기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건 SNS 플러스 돈 내고 하는 광고들을 지금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순위를 예측 못해, 이미 많이 뿌려놔야 돼 라는 같은 경우에는 미리 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검색의 트렌드를 봤을 때 성수기 전에는 UGC 영역,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을 여러분이 적절히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수기 때는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밴드 등등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내가 필요한 전략에 맞게 필요한 채널에만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머릿속에는 이거 꼭 들어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은 신규 방문자들을 통해서 신규 방문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으셔야 됩니다. 사업을 처음 하실 때는. 그러면 당연히 네이버죠. 네이버 검색에 잘 노출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되시고 기존 고객이 있을 때는 신규 고객을 위한 네이버 마케팅을 좀 줄여가시면서 이제 SNS 쪽에 혹은 기존 고객들을 어떻게 꼬실까, 다시 기존 고객들이 어떻게 나에게 돈을 쓰게 할까, 이런 것들을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 고객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기존 고객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네이버 트렌드에서 전체적으로 그 그래프를 보시면서 내가 지금 컨텐츠 네이버를 통해서 도배해야 되는 것은 언제이고, 그리고 고객이 바로 내 거를 봐야 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검색 채널의 활용인데요. 일단 컨텐츠 구성을 하실 때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컨텐츠 구성은요,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그리고 뭐 지도나 톡톡이라던가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는 어디에 노출이 되느냐, 이미지는 어떻게 쓰느냐, 블로그, 지식인, 뭐 폴라, 카페 등등에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미지 영역에 노출이 되고요. 폴라 같은 경우에 스냅폴라의 영역에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이미지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좀 코멘트를 좀 달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면요, 치아 교정 뭐 해볼까요? 기간 했습니다. 자, 치아 교정 기간이라고 하면요,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자, 지금 블로그가 이미지가 떠요. 근데 이건 블로그뿐만 아니라요, 카페도 뜨죠. 그리고 지식인도 뜹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유튜브에서요, 예를 들면 웃긴 동영상이라고 하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썸네일을 보면서 웃긴 동영상을 대략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제목을 막 읽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썸네일을 보고 유튜브는 선택을 하세요. 유튜브는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썸네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이버가 이거 있잖아요. 이 썸네일이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9월부터 생겼어요. 9월부터 생겼는데 이게 있다라는 뜻은요. 즉 대표 이미지가 클릭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로그 1번, 2번, 3번. 물론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는 뭐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 번째 보실래요? 자, 옛날 같은 경우는 텍스트만 보고 텍스트만 선택했는데 지금 이미지가 들어있는데요. 첫 이미지의 치아 교정 치료 기간은 이라고 해서 내용이 싹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2번이 일단은 대략 이런 내용을 하는구나 하고 일단 눈에 잘 들어오는 거죠. 1번, 3번에 비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회복지사 2급 비용 이렇게 쳤습니다. 자, 비용이면요. 이 블루가 뒤에 빠져있네요. 뭐 여튼 자, 비용이면요.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겠지만 적절한 게 안 나오네요. 예. 자, 이게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사회복지사 비용 쳤을 때 첫 번째 대표 이미지에 5만원 뭐 이렇게 적혀 있다면 당연히 더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볼까요? 치아 교정 비용을 치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실까요? 여기 세 번째 300이래. 300. 네 번째가 300이네요. 메타역 320. 자, 그러면 난 지금 가격만 보는 사람이야. 그럼 보실 때 이렇게 보다가 300? 320? 뭐 300? 그래, 300을 해야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네이버 마케팅에서. 자, 이제 계속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텍스트는 당연히 블로그, 카페, 지식인, 뭐 이제 포스트까지 각 영역에 노출이 되겠죠. 각 영역에 노출이 되는데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하면 여기 블로그, 카페, 뭐 그리고 플레이레그, TV캐스트 여기 또 두 개를 더 추가하면은 판도라 TV 그리고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영상 영역에 노출이 되겠죠. 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톡톡, 네이버 포스트, 폴라, 블로그, 카페 뭐 등등이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유사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마케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유사문서. 자, 유사문서가 뭐냐? 네이버는요, 추천, 광고 영역, 뭐 파워 컨텐츠, 비즈 사이트, 파워 컨텐츠, 그리고 컨텐츠 영역이 있는데요. 컨텐츠 영역, 보통 UGC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블로그, 카페, 지식인, 웹문서, 이미지, 동영상, 뭐 엄청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블로그, 카페, 지식인은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컨텐츠가 중복이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블로그가 1위 했다고 이 검색 순위가 카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카페에 글이 많다고 뭐 블로그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데 블로그의 글을 카페에 쓰고 카페의 글을 또 지식 뭐 이렇게 섞이게 쓰게 되면요, 컨텐츠가 중복되고 컨텐츠가 중복이 되면 검색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블로그, 카페, 뉴스 영역은요, 원본이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원본이 딱 하나. 그러니까 남의 블로그의 글을 여러분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로 블로그에 갖다 넣어도 노출이 안 되지만, 좋은 카페 글을 컨트롤 C 해서 내 블로그 컨트롤 V 했어요. 그러면은 블로그 글 노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카페 원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또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내가 남의 블로그를 뺏겨오긴 했으나 내가 조금 수정을 했어. 제가 좋은 글을 가지고 왔어요. 혹은 출처 어디 이렇게 붙인다. 그럼 노출이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제가 동일 문서라고 하지 않았고요. 유사 문서라고 했기 때문에 유사 문서의 경우는 비슷하면 잡힙니다. 근데 그 비슷한 정도는 네이버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어떻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동일하거나 비슷한 글은 노출이 안 됩니다. 근데 참고로 지금 현재 제가 블로그, 카페, 뉴스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 네이버 기술들이 높아지면서 지금 네이버 포스트도 여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공지가 뜨긴 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블로그, 카페, 뉴스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실 때
블로그 글을 쓰시더라도 그냥 대충 쓰지 마시고 하나의 컨텐츠를 여러 가지 노출을 시키는 것, 유사문서를 피해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요. 채널 믹스. 자, 하나의 컨텐츠로 여러 곳에 노출시킨다. 이게 일타쌍피. 제가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지 못하는 또 다른 내용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금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가장 간단한 컨텐츠 노출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 카페 포스팅 시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건 글, 이미지, 동영상을 많이 쓰시죠. 자, 그러면 글은 그 컨텐츠가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오는데 일단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는 블로그 영역에, 카페는 카페 영역에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글이 지금 여기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자료랑 현재랑 좀 틀려진 게 2016년 9월 이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글이 엄청 중요했는데 지금은 뭐가 뜬다고 그랬죠? 그렇죠. 텍스트 이미지가 뜨는 거죠. 여기 썸네일이 뜨기 때문에 첫 번째 사용하신 대표 이미지에는 블로그의 내용을 대충 알 수 있거나 혹은 키워드의 성향에 맞는 내용을 적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제가 예를 든 것 중에 치아 교정 비용이라고 쳤다면 300, 320 이렇게 비용을 넣게 되면 고객이 좀 고민 안 하고 바로 클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네이버의 이미지 영역에 노출이 되고요. 동영상 영역은 동영상에 노출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 동영상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글 쓰실 때 동영상도 같이 넣어주시면요. 이렇게 동영상 영역에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실 때 블로그를 쓰실 때는요. 이미지도 좋은 이미지 넣고요. 텍스트도 풍성하게 넣겠지만 또 동영상을 넣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미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지는 네이버가 제일 좋아하는 건 신선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신선한 이미지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어디 썼어요. 다시 또 다른 블로그에 썼어요. 당연히 노출이 안 됩니다. 유사 문서처럼 유사 이미지가 걸리기 때문에 똑같은 이미지는 네이버에서 잡아냅니다. 또 하나, 이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이미지 또 쓰고 싶어요. 라서 예를 들면 테두리를 단다거나 혹은 파일명을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약간 수정을 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래도 노출이 안 됩니다. 네이버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이미지를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미지에 일부러 막 텍스트 막 엄청 많이 쓰시는 분 있으신데요. 그것도 노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과도하게 쓰시는 것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네이버가 가장 좋아하는 건 네이버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이런 뭐 핸드폰을 찍는다거나 이런 신선한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이미지 관련돼서는 그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채널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 짓고 질문 받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채널의 활용은요. 뭐 대표적인 소셜 채널은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이 있죠. 자, 왜 소셜 채널인가 라고 봤을 때는요. 이런 논문에 의해서입니다. 다이나믹 로직스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고객에게 브랜드가 4번 이상 노출이 된다면 고객이 내 홈페이지에 방문할 확률은 70% 이상 높아진다. 즉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도 같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객에게 내 브랜드가 자꾸 노출이 돼야 돼요. 노출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고객에게 노출이 되게끔 하는데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바로 이 SNS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네이버 검색은요. 고객이 직접 검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검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큼 귀찮습니까? 고객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와 인스타그램은요. 고객이 그냥 타임라인에 보고 있으면 그 내용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고객이 수동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그냥 이렇게 타임 막 내리다가 오씨 아줌마가 책 냈네? 오씨 아줌마 강의하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종현이 계속 오씨 아줌마 계속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뭐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참고로 카카오 스토리는 좀 그래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카카오 스토리를 할까 고민하신다면 전 좀 비추합니다. 그냥 카카오 스토리는 잊으시는 걸로 하고요. 페이스북 중심으로 좀 세팅을 해주시는 게, 그리고 카카오톡 혹은 네이버 톡톡 쪽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인스타그램은 사실 제가 잘 안 해가지고요. 잘 몰라요. 인스타그램은. 그래서 페이스북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검색과 소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버는 검색을 치는 거죠. 검색을. 하지만 페이스북과 뭐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뉴스 피드 이렇게 보다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광고 효율로 봤을 때 혹은 고객이 구매할 가능성으로 봤을 때 네이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양악수수를 받고 싶은 사람이 양악수수를 치겠죠. 하드디스크를 복구하고 싶은 사람이 하드디스크를 검색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특히 검색 광고는 효율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이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페이스북 그래도 한번 쳐볼까요? 페이스북. 자, 이 페이스북 나오나요? 이렇게 잘 안 나오네요. 하여튼 페이스북에 여기 나오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양악수술 혹은 요즘 저한테 많이 뜨는 게 탈모 많이 뜨거든요. 전 탈모에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탈모가 뜨면 저는 그 광고를 그냥 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좀 광고 효율이 네이버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소셜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하는 다양한 성공 사례도 이 도표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 우선 고객을 여러분들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고객을 데리고 옵니다. 물론 뭐 블로그, 카페, 뭐 지식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검색 광고, 때로는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 등의 광고를 통해서 고객을 홈페이지로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뭐 물건을 사겠죠. 아니면 뭐 회원가입을 하거나. 이 사람을 그냥 두지 마시고 잡아야 되죠. 집토끼를 만들어야 돼요. 산토끼가 이렇게 왔으면 집토끼를 만들어야 되죠. 집토끼를 어떻게 만들까요? 당연히 이 페이스북에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는 겁니다. 다시 고객이 네이버를 통해서 오씨 아줌마에 대한 글을 보고 오씨 아줌마 괜찮은데 제 유튜브나 제 홈페이지에 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이렇게 온 고객을 페이스북에 집어넣어서 집토끼로 만드는 겁니다. 집토끼. 자, 그러면 페이스북의 특징은요, 검색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 그러니까 SNS의 그런 어떤 광고 효과는 적습니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좋아요를 하시는 분이 1000명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실제로 글을 쓰게 되면 100명에서 200명 사이밖에 노출이 안 돼요. 정말 페이스북을 잘 운영하셔도 300명 이상 노출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뿌려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운영해도 이런데 잘 운영 안 하면요 100명 이하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페이스북에 옛날에는 막 공유 이벤트에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참여하시고 뭐 좋아요 하시면 뭐 준다,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 없어졌잖아요. 왜냐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좋아요가 뭐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나 소나 다 페이스북 친구로 모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모아야 되느냐?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모여야 됩니다.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 자,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모여야 된다라는 말은 개나 소나 모아도 그 사람들 노출이 안 되니까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을 모아서 이 사람들에게 컨텐츠를 계속 노출시켜야 된다. 자, 그러면 충성도 높은 고객들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브랜드와 관련된 컨텐츠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제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애 데리고 뭐 오늘 카브 샀다, 오늘 시크릿 주주 셀카폰을 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보시겠습니까? 지금 라이브 스트림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는 거지, 제가 막 오늘 아침에 있었던 뭐 일들, 오늘 거래처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영화를 봤더니 이게 재밌, 이런 거 안 보실 거잖아요. 별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하시는 아이템이나 브랜드와 관련된 내용들이 페이스북에 올라가야, 혹은 SNS에 올라가야, 카톡에 올라가야 고객들이 관심을 보이십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거는 4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실 때, 어, 마케팅을 하실 때, 음, 물론 페이스북에 딱 맞는 컨텐츠, 카카오톡에 딱 맞는 컨텐츠를 올리셔도 물론 중요하지만 페이스북이 망했어요. 혹은 카카오톡이 망했어요. 그럼 그 컨텐츠 다 날아가는 거죠. 대표적인 게 트위터가 지금 그 꼴이 났잖아요. 밴드도 막 분위기 막 되다가 좀 사그라들었죠. 카카오 스토리 옛날에는 엄청 붐업이었다가 지금 관심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좋은 컨텐츠는 여러분들의 블로그나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 놓고 이 컨텐츠를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노출시킬까요? 자, 소셜의 운영 전략. 이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소셜의 운영 전략 보기 전에 저에게 질문 남기셨던 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님. 자, 지금 딱 보기 좋은데 어떤 카메라를 쓰냐고 물으셨는데요. 제가 어떤 카메라를 썼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그게 있어요. 적어 놓은 게. 어디 적었더라? 제 유튜브에 보면은,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20번. 유튜브에 20번 보시면은, 유튜브 동영상 아프리카 TV, BJ 인터넷 방송, 웹캠 추천, 로지텍 C2920R을 쓰고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제가 여기 리뷰해 놨거든요. 요거 보시면은, 아이고, 예, 이렇게. 예, 요거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C920R은요, 아프리카 TV 방송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쓰고 계세요. 자, 김성민님, 실시간 강의 풀 영상은 따로 안 올려주시나요? 요거는 올려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하는 거는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에 강의하는 건 올려드리는데, 이제 금요일날 강의하는 건 라이브는 공짜고요. 다시 보시기는 돈을 내셔야 보실 수 있게끔 하려고요. 네. 프롬TV님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라이브. 네, 그리고 김성민님이 페이스북 페이지 진짜 친구 모으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노하우. 제가 지금부터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하고 있었군요. 자, 소셜 운영 전략.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요. 홈페이지와 여러분들의 SNS를 적극적으로 연동을 하셔야 됩니다. 연동을. 만약에 그냥 페이스북을 만들어 놨어요. 혹은 카카오톡 옐로 아이디를 만들어 놨어요.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가만히 놔뒀으면 아무도 안 오죠. 페이스북에 친구가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페이스북에 혹은 카카오톡의 친구들은 오씨 아줌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와야 돼요. 오씨 아줌마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와봤자 저한테 도움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씨 아줌마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씨 아줌마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는 컨텐츠에 페이스북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홈페이지에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SNS나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링크를 넣으시거나 혹은 블로그나 뭐 다양한 곳에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컨텐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좋으시면 페이스북 친구를 추가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약간 더 적극적으로 여기 멘트에 페이스북 친구 추가하시고 댓글로 아이디 남겨주시면 그 아이디에 뭐 쿠폰을 주겠다라고, 뭐 돈을 주겠다라고, 적립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카카오톡 옐로 아이디 제가 따로 한번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카카오톡 옐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추가하게 되면 메시지를 자동적으로 하나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카카오톡 친구 되어주시면 제가 5% 할인 쿠폰 드릴게요 라고 하고 카카오톡 친구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럼 친구 추가하게 되면 5% 쿠폰이 날아가거든요. 5% 쿠폰이 날아가면 쿠폰 받으려고 또 카톡 친구 추가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산토끼를 집토끼로 만드실 때는요,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다시 강조하지만 페이스북은요, 개나 소나 모으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사람들을 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을 많이 알렸다면 이제 홈페이지의 컨텐츠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노출시키는, 이게 중요합니다. 홈페이지의 컨텐츠를. 예. 물론 페이스북에 직접 올릴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난닝구 봄이 왔진 말입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요. 클릭하게 되면요. 난닝구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한번 웹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인블리 같은 경우에도요. 얼굴이 더 가름하게 보이는 브이넥 보러 가. 어디로 보게 됐느냐? 바로 당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러 가. 자, 유튜브 동영상 그냥 올리지 말고 이렇게 올려. 어디서 보느냐? 바로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자, 보실게요. 제가 실제 웹 화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난닝구 말씀을 드렸죠. 난닝구. 난닝구. 자,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닝구. 자, 난닝구 이렇게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중요한 컨텐츠는 꼭 여기서 보게 합니다. 그래, 여기서 여기서 이제 물건을 살게끔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자, 컨텐츠를 주로 하고 있는 피어쇼. 자, 이 업체 같은 여기는 언론사이긴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도요. 자, 내용은 이렇게 적었는데, 자, 여기 보고 싶으면 여기 클릭을 해 라고 해서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가는 거잖아요. 자, 페이스북이 하는 역할은 뭔가요? 고객이 내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면 내 홈페이지로 와. 자꾸 내 홈페이지로 와. 라고 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는요, 여러분들 블로그라던가 홈페이지 링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카카오 스토리랑 페이스북 두 개를 운영하거든요. 근데 두 개를 다 운영할 수 있는 이유가, 중요한 건 유튜브라던가 홈페이지에 정보를 넣어놓고, 그리고 보고 싶으면은 링크를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에 넣으면서 너 궁금하면 이거 클릭해서 내 홈페이지에 와 라고 꼬십니다. 왜 내 홈페이지에 와야 되느냐? 내 홈페이지에 와야 오씨 아줌마 강의도 듣고 동영상도 구매할 수 있고 어떤 돈 내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쇼핑몰이면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의 물건을 사!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쇼핑몰에 링크들을 꼭 넣어 놓으셔야 와서 물건을 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들은 다 자체적인 컨텐츠 말고, 결국 고객이 컨텐츠를 보고 싶으면 여기로 와야 돼요. 그 홈페이지에서 와야 되게끔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컨텐츠는 홈페이지에 있는 중요한 컨텐츠 혹은 블로그에 있는 중요한 컨텐츠는 꼭 소셜을 통해서 한 번 더 노출을 시키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요 광고 요 이미지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와서 홈페이지에서 이제 산토끼가 왔으면 집토끼를 만들겠죠. 여러분들의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으로 고객을 꼬셔야 됩니다. 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보너스 강의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마케팅 채널의 효과 분석이라는 주제인데요. 마케팅의 채널 효과 분석. 자, 일단은 여러분들의 마케팅이 잘 되고 있다 볼 수 있는 건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의 브랜드명이 많이 검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어디 갔죠? 자, 아까 여기 어딘지 기억나시죠? 네이버 트렌드. 자, 네이버 트렌드 클릭을 죄송합니다. 여기 네이버 트렌드 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오씨 아줌마를 쳐야 되는데, 오씨 아줌마.
자, 여기 네이버 트렌드에서 오씨 아줌마를 한번 검색해 봅니다. 자, 검색해 보면요. 자, 나오죠. 근데 일단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보게 되면요. 오씨 아줌마 제가 회사를 퇴사를 2014년에 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이전에까지는 오씨 아줌마를 아무도 안 찾다가 이때부터 오씨 아줌마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있는데,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꼭 그렇진 않지만 요게 제 매출과 비슷합니다. 제 매출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오씨 아줌마를 계속 검색을 해서 점점 늘어나는 게 좋은 거겠죠. 요거 하나 보시고요. 자, 또 하나. 자, 이게 아까 기억나시나요? 네이버 검색 광고의 키워드 도구에 오씨 아줌마를 검색하고 오씨 아줌마를 클릭하면 오씨 아줌마의 그래프가 뜨는데요. 오씨 아줌마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씨 아줌마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이제 그 마케팅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랜드의 검색량이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마케팅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면요, 효과 측정 중에 이런 거겠죠. 자, 오씨 아줌마 해서요, 저는 맨날 봅니다. 여기 최신선 봐서, 자, 오씨 아줌마를 욕하는 사람 없나? 혹은 오씨 아줌마에 대한 내용이 없나? 자, 보시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오씨 아줌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오씨 아줌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병원 마케팅 정보 오씨 아줌마 어쩌고 저쩌고, 자, 뭐 어쩌고 저쩌고 오씨 아줌마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 오씨 아줌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글들을 쓰는구나. 예를 들어 카페단 보면은, 예, 오씨 아줌마의 마케팅 특강 시리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 나에 대해서 이런, 아, 내 유튜브의 동영상들을 이런 분들이 퍼가는구나. 뭐 이렇게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에서 여러분들의 브랜드 이름을 쳐보시고요. 그리고 좋은 글이 있는지 나쁜 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좀 마케팅 효과를 측정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로그 분석인데요. 일단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그 분석에 대해서는 여기 블로그 마케팅 재생 목록에 48번부터 53번을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홈페이지 통계를 보시면 어떤 키워드로 나한테 많이 왔냐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왔는지, 즉 어떤 검색어가 나한테 돈이 되는지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키워드 광고든 파워 컨텐츠든 뭐 블로그든 여러 가지 쉽게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상세 URL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뭐 m.search 어쩌고는 네이버 모바일 웹이고 이건 뭐 네이버고 블로그고 어쩌고 됐는데,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있습니다. blog.naver.com 혹은 m.blog.naver.com의 유입이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 잡혀야 블로그를 통해서 하는 마케팅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블로그 마케팅의 효과가 없다거나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카페도 마찬가지죠. 자,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 강의 화면에 보시면요. 커지나요? 예. 네 번째가, 아이고, 너무 크네요. 네 번째가 다이렉트거든요. 다이렉트. 이 다이렉트를 여러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이렉트. 이 다이렉트는요, 앱입니다. 앱. 앱입니다. 다이렉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보냈다거나, 카톡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링크를 클릭하잖아요. 그런데 이 링크는 카톡 앱에서 클릭을 했어.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다이렉트로 나옵니다. 페이스북도 여기 보시면 m. 어쩌고저쩌고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요. 페이스북 앱에서 클릭하게 되면요, 안 잡혀요. 그러니까 다이렉트가 많다는 뜻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앱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다이렉트에 대한 어떤 통계를 좀 더 자세하게 보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태그 매니저를 쓰셔도 되고요.
저는 태그 매니저 잘 쓸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go.gl 오씨 아줌마 를 쓰시면요. go.gl 오씨 아줌마라고 하면요. 첫 번째 떠요. 페이스북 마케팅 효과 어쩌고저쩌고 이거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다이렉트에 대한 내용들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다이렉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go.gl 구글이랑 좀 비슷하죠? go.gl 그리고 오씨 아줌마 검색하셔서 요 내용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해물탕 얘기하면서 했던 게 뭐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채널을 해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로 많이 왔는지 카페로 많이 왔는지 페이스북으로 많이 왔는지 뭐 등등을 해서요. 어떤 영역에서 들어왔고 나한테 돈이 되는지 이거를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블로그 마케팅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한 달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서 온 사람은 1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한 명당 10만 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방문자 한 명당 10만 원을. 그런데 차라리 그렇다면 블로그보다는 키워드 광고도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측정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를 했는데 얼만큼 이게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 새로운 방문자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유입 경로로 들어왔을까? 블로그인지, 카페인지, 검색 광고인지, 네이티브 광고인지, 혹은 재방문자가 유입되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디서 유입되는지 등등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게 이제 마케팅 핵심입니다. 제가 그리고 다음 주에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말씀드릴 때 이거를 기본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이버에서 산토끼들이 여러 가지 검색의 결과를 보고 이 새끼 괜찮은데? 라고 하고 제 홈페이지에 왔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왔을 때 물론 제 홈페이지에서 뭐 돈을 내고 쓴다거나 뭐 이런 활동이 있고요. 오씨 아줌마 정도는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눌러줄 필요가 있어. 라고 해서 산토끼가 SNS 혹은 카카오톡의 친구가 되면서 집토끼로 변신합니다. 이렇게 집토끼가 되면 내가 보내고 싶을 때 메시지 보낼 수 있고요. 내가 매일매일 정보를 주고 싶을 때 페이스북에 올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일단 여러분들은 사업 초기냐 아니면은 중기냐에 따라서 신규에 집중을 해야 되냐. 사업 초기는 무조건 신규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사업을 좀 진행하셨다라고 한다면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지갑을 열게 하느냐, 집토끼를 어떻게 하면 구워 삶아 먹느냐, 이게 이제 점점점 그 비중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네이버에 왔을 때 컨텐츠가 괜찮다, 블로그나 카페나 지식을 보면서, 그리고 내 홈페이지에 왔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랬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을 구독하게 해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집토끼들을 이리저리 삶아 먹기 쉽다. 즉 정리하면 신규 고객이 결국 여러분의 팬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